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가 된 2차 경제 구제안에 포함되어 있는 2차 PPP에 대해서 마침내 SBA에서 42페이지로 구성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이드라인에 담겨있는 10가지 주요 요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The Economic Aid Act라는 규정 속에 들어있는 Second Row PPP 론에 대한 내용으로 SBA에서 발표한 Internal Final Rule을 기초로 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간단히 쉽게 이해하시게 설명드리면 경제 구제안 속에 들어있는 2차 PPP에 대한 SBA 규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서 첫 번째 2차 PPP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융자는 SBA법 7A에 의해서 Second Row PPP 론으로 SBA에서 보증하는 융자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SBA 론이라고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SBA 론 중에 SBA 규정 7A라는 스몰 비즈니스 융자 규정에 근거해서 SBA가 개런티하는 융자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차 PPP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첫째, 100% SBA가 보증하는 융자입니다. 두 번째는 담보가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 보증이 필요 없고요. 네 번째는 탕감되지 않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1%입니다. 다섯 번째는 탕감되지 않은 융자금 상환기간은 5년입니다. 여섯 번째는 2차 PPP 융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2차 PPP의 자격 조건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이 되는 비즈니스 형태는 Independent Contractor, 자격이 되는 Self-Employed Individual, 그러니까 자영업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Sole Proprietor,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차 때 자격이 되었던 Non-Profit Organization, Veterans Organization, Tribal Business, Housing Cooperative, Small Agriculture Cooperative, 그러니까 이제 협동조합 같은 조직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2C6에 해당되는 Non-Profit Organization, 그리고 이제 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 그리고 자격이 되는 Non-Profit News Organization이 포함됩니다. 이런 비즈니스 형태 중에 다음에 네 가지 조건에 해당되면은 신청 자격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1차 PPP 받았던 스몰 비즈니스도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2차 PPP를 받기 전에 1차 PPP를 모두 사용했거나 모두 사용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업종 분류 기준인 NAICS 72로 분류되는 호텔, 요식업들을 제외하고 300명 이하의 인플로이를 고용한 스몰 비즈니스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소득이 줄었어야 하는데요. 이 소득 감소에 대한 계산 방법의 5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2020년 퍼스트 쿼터부터 포스 쿼터까지의 각 쿼터별 매상이 2019년 같은 기간의 쿼터 매상보다 25% 이상 줄었어야 합니다. SBA에서 제공한 예를 그대로 들어서 설명드리면 2019년 세컨 쿼터의 매상이 5만 달러였는데 2020년 같은 분기인 세컨 쿼터 매상이 3만 달러로 줄었다면 2만 달러의 매상이 줄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2만 달러를 2019년 세컨 쿼터 매상인 5만 달러로 나누게 되면 40%가 나옵니다. 결국 이 경우는 20%, 25% 이상 매상이 줄었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19년의 퍼스트 쿼터와 세컨드 쿼터에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고 third 쿼터부터 비즈니스를 시작한 경우에는 2020년 third 쿼터 매상과 2019년 third 쿼터 매상을 비교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SBA에서 제공한 예를 기초로 설명드리면 2019년 third 쿼터의 매상이 5만 달러였고 2020년 third 쿼터 매상이 3만 달러였다면 40% 이상의 매상이 줄어서 역시 2차 PPP를 신청할 자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2019년 first, second, third 쿼터에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다가 마지막 분기인 fourth 쿼터에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면 2020년 fourth 쿼터와 2019년 fourth 쿼터를 비교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방법으로 계산해서 25% 이상 매상이 감소했다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네 번째는 2019년에는 비즈니스를 전혀 하지 않았고 2020년 first 쿼터에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이 경우는 2020년 2월 15일 이전 매상과 2020년 second, third, fourth 쿼터 중 한 분기 매상을 비교해서 앞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계산해서 25% 이상 감소했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2019년 1년 동안 비즈니스를 했다면 2019년 1년 전체 매상과 2020년 전체 매상을 비교해서 25% 이상 줄었어도 신청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매상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에 기록되어 있는 매상 또는 세일즈 텍스 리턴에 보고된 매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비즈니스 성격에 따라서 2차 PPP를 받기 위한 매상에 들어가는 항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으로부터 받은 세금이라든지 관계회사끼리의 거래라든지 하는 것들은 매상에 포함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들이 있는 비즈니스들의 경우는 SBA 규정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PPP 탕감받은 것은 매상에 포함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어필리에이션 룰에 대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가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에 위치하고 있거나 모기업과 자기업이 있는 경우와 같이 여러 관계회사가 존재할 경우에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첫째는 1차 때 적용되는 규정이 2차 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외가 있는데요. NAICS 코드 72로 분류되는 호텔이나 요식업 등의 비즈니스일 경우에는 인플로이 숫자가 로케이션당 300명이 넘지 않는다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이 얘기는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5곳을 하고 있다면 각 지점의 직원이 300명이 넘지 않으면 각 지점별로 2차 PPP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5번째로 2차 PPP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1차 PPP 때 자격 조건에서 제외되었던 경우 해당되고요. 둘째는 정치적이나 로비 활동을 주로 하는 조직은 제외됩니다. 셋째는 중국 또는 홍콩 법에 의해서 조직된 조직이나 비즈니스도 제외됩니다. 미국 대통령, 부통령, 상원의원, 미국 행정부 관료들과 이들의 배우자와 관련된 엔티티 등은 자격 조건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음은 6번째로 2차 PPP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2019년 또는 2020년 월평균 급의 2.5배와 200만 달러 중 작은 금액까지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 얘기는 월평균 급의 2.5배를 신청하되 200만 달러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2019년 평균 급여를 사용할지 아니면 2020년 것을 사용할지 여부는 신청자가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평균 급여 계산은 1차 때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연봉 10만 달러가 넘을 경우 넘는 부분은 월평균 급여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NAICS 72로 분류되는 호텔 요식업 등은 월평균 급의 3.5배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할 때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또는 자영업자로 스케줄 C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2019년 또는 2020년 스케줄 C에 있는 net profit, 그러니까 총 수입이 아니고 총 수입에서 관련 비용을 제하고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 2.5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NAICS 72로 분류될 경우에는 3.5배를 신청할 수 있고 연 넷인컴이 10만 달러 넘는 금액은 제외가 됩니다. 다음은 7번째로 신청 방법과 어떤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신청서는 SBA 폼 2483SD입니다. 1차 때 신청서는 2483 폼이었습니다. 이 번호에 2483 뒤에 SD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폼의 이름은 Paycheck Protection Program Second Draw Borrower Application입니다. 이 SBA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이용하거나 또는 은행 또는 랜더들이 이와 동등한 수준의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차 때 경우를 비추어서 볼 때 랜더들이 별도의 양식을 만들기보다는 SBA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양식의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SBA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모두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1차를 신청하지 않고 이번에 처음으로 2차 PPP를 신청하는 비즈니스들은 랜더가 SBA 규정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Payroll Tax Return, Income Tax Return 또는 Financial Statement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PPP 금액의 크기가 15만 달러를 기준으로 요구되는 자료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랜더에게 문의해서 미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 때와 마찬가지로 PPP 신청 자격 여부에 대한 인증과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서에 이니셜하는 것으로 대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PPP 신청은 새로운 은행이나 랜더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1차 때 이용한 은행이나 랜더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차 때 신청자의 기본적인 자료를 검토했고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자료를 또 제출할 필요 없이 업데이트된 자료만 제출하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번째로 은행이나 랜더들은 어떤 부분을 챙길까입니다. 첫째, 랜더들은 1차 PPP 기준과 같은 기준으로 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서류상 인증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19년 또는 2020년의 월평균 급여 계산을 신청자가 제출한 페이롤 자료를 기초로 검토합니다. 네 번째는 2차 PPP 신청 금액 15만 달러를 기준으로 서류를 구분 검토하고 25% 매상이 감소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뱅크 시큐리티 액트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2차 PPP 융자를 진행하는 랜더들에게는 융자 금액에 따라서 SBA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융자 금액이 5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2,500달러 또는 융자 금액 50% 중 작은 금액을 받고 5만 달러부터 35만 달러까지는 융자 금액 5%, 35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융자 금액 3% 수수료를 SBA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1차 PPP 융자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어도 2차 PPP를 신청할 수 있느냐입니다. 만약 1차 PPP를 신청한 신청자에 대해서 SBA가 자격 조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감사 중이라면 은행 등 랜더가 SBA에 2차 PPP 승낙 요청하게 되면 SBA에서 이 사실을 unreserved borrower라고 랜더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차 PPP 신청자는 SBA로부터 융자본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SBA에서 이상이 없다고 결정하게 되면 그 이후 SBA 융자 번호가 보내지게 되고 2차 PPP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2차 PPP도 탕감이 되느냐입니다. 2차 PPP도 1차와 같은 조건으로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차 PPP 융자금이 15만 달러 이하여서 신청할 때 25% 매상이 감소했다는 증빙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융자가 이루어졌다면 탕감 받을 때는 반드시 미제출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에 진행되는 2차 PPP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SBA에서 인터널 파이널 룰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녹음하는 1월 7일 오전 현재까지 SBA에서는 2차 PPP 신청 양식인 SBA Form 2483SD Paycheck Protection Program Second Draw Borrower Application Form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만 빠르면 이번 주 말까지 늦어도 다음 주에는 공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양식은 1차 때 사용한 폼 2483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양식도 공지되는 대로 여러분께서 2차 PPP 신청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